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론이니까 본격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주장과 근거가 나와야 돼. 이거 짜임 보면 먼저 플라스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피해, 동물 피해, 인간 피해 순서대로 나올 거야.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라달락 봅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자, 우리 아까 뭐랬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여기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쓰고 쉽게 버린다고 했어. 그런데 어때? 자, 우리 그렇게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 통념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통념과 달리 재활용이 안 돼. 라는 얘기야. 그래서 통념을 반박하고 있어요. 통념 반박. 우리가 다 재활용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돼. 자, 그 이유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각기 재질이 다르고, 자, 이것 외에도 플라스틱 종류가 다양하니까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구나 두 번째,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되거든?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 사람 잘 없어.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아서, 자, 어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재활용하더라도 똑같은 애로 재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품질이 더 떨어지는 걸로 재활용이 된다는 거야. 재활용률이 7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인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이 되지는 못하고 화학솜이나 노끈 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더 아래 단계로 만드는 거야. 또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데 이는 그나마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국한된 이야기다. 자, 그러면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한다고? 바로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어요. 자, 그러면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어떻게 돼요? 산과 들에 아무렇게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바로 플라스틱 처리의 실태가 나오고 있죠.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실태. 자, 재활용이 잘 안 되고요. 재활용이 안 되면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고요. 그나마 이건 수거된 거, 수거 안 되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바다 같은 데로 흘러들어 간다는 내용. 바로 뭐예요? 플라스틱 처리 실태가 먼저 나왔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뭐가 나올 거다? 자, 이제 피해 사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거야. 얘네들이 근거가 될 거예요.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은 2009년에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촬영한 충격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멸종 위기종인 엘버트로스가 죽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엘버트로스의 죽음입니다. 그 몸속에는 플라스틱 뚜껑과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자, 그래서 바로 뭐예요? 동물 피해 사례. 동물이 피해를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드웨이 섬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미드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름처럼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섬에는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휩쓸려 온다. 바다를 떠다니는 동안 단단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깨지고 닳아 작은 크기로 부서진 채 물속을 떠다닌다. 엘버트로스는 이 플라스틱의 알록달록한 빛깔에 이끌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 채 꿀꺽 삼키고 말았던 것이다.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킨 엘버트로스는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다. 자, 엘버스트로스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갔을 거라는가? 이게 첫 번째 피해죠? 자, 그러면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돼요. 자,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이냐? 5mm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입니다.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자,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거 어떤 거 있냐면, 혹시 피부 스크럽 제품들 아니? 피부 스크럽. 피부 씻을 때 쓰는 건데, 안에 알갱이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스크럽 하는 게 있고, 몸에 스크럽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소금, 천연 소금을 이용한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제품은 잘 안 녹아. 그러니까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 예전에.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겠지. 왜냐면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됐으니까. 하지만 초기에 나왔던 그런 스크럽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혹은 그냥 플라스틱이었는데 얘네들이 부서지면서 점점 쬐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광고에 그런 거 본 적 있니? 섬유유연제 광고인데 우리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광고 본 적 있어? 요즘에 나와. 왜냐면 초반에 나왔던 다우니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는 예전 버전은 그 막 톡톡 두드리면은 막 환기톡톡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지? 그런 애들 약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는 걸 내가 어디서 봤었거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없앤 거야. 그 물건 안에서 없앤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때? 물을 타고 바다로 다 흘러가겠지. 그래서 보면 2015년 영국에서 발표된 해양 속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제 목록이라는 논문에서는 바닷속에 최소 15조에서 최대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강과 바다의 생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고 위장장애 및 영양실조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간다. 자, 왜 위장장애와 영양실조를 겪을까? 플라스틱 걔네들도 소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위장장애가 있을 거고 먹인 줄 알고 먹었는데 플라스틱이 걔네 몸에 흡수되고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먹었으니까 위는 찾겠지. 그러니까 어때?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거야. 더 큰 문제는 뭐다?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을 우리 인간이 다시 먹어.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자, 이렇게 배경 지식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플라스틱은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 거북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 자, 붉은 바다 거북. 자, 얘가 동물 피해 사례 두 번째. 번째 동물 피해 사례입니다. 자, 산란기를 맞은 바다거북은 많으면 한 번에 100개가량의 알을 7번까지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거북은 모래구덩이에서 나와 6cm가량 자랐을 때 바다로 떠났다가 30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태어났던 바닷가를 다시 찾아온다. 이때 바다거북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5000분의 1, 아주 낮죠. 자, 이것을 지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이렇게 낮은 바다거북의 생존율을 더 낮추고 있다. 바다거북은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 풍선 등의 쓰레기를 해파리와 같은 먹이로 착각해서 삼키고 만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소화되지 않은 쓰레기를 먹은 바다거북은 자, 결국 어떻게 돼요? 쓰레기를 먹고 화학물질만 몸속에 쌓여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껍질이 약한 알을 낳거나 죽기도 하는 피해를 겪게 되죠. 자, 그 다음 4단락.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는 해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 김영 앞바다에 자, 그럼 지금 뭐가 나왔어? 제주 김영 앞바다요. 바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고 있어.
자, 그러니까 어때? 그래? 외국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바로 국내 사례를 들어서 경각심을 올립니다. 국내 사례를 들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거야. 우리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자, 어린 암컷 뱃머리 돌고래가 바닷가로 떠밀려 왔다. 자, 그러면 뱃머리 돌고래 바로 동물 피해 사례 세 번째죠. 해양경찰과 지역 주민들은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뱃머리 돌고래를 치료했지만 이 돌고래는 구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돌고래가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 돌고래를 부검했는데 이 돌고래는 근육량과 지방층이 부족했고 팽창한 윗속에는 비닐과 엉킨 끝뭉치가 들어있었다. 뱀머리 돌고래는 윗속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이물질 때문에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결국 영양이 부족하여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뱀머리 돌고래는 윗속에 들어있는 얘네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서 죽었다라는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동물 피해 사례야. 자,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경관을 해쳐. 자,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동물 피해 사례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거야. 자연경관을 해쳐서 관광산업에 피해를 줄 거고요. 선박의 안전도 위협할 거고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건 뭐예요? 바로 인간에게 돌아오는 피해죠. 자, 인간에게 돌아오는 피해 세 가지. 관광산업에 피해를 주고 선박의 안전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도 위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 정리해 볼까요? 자, 본론 소주제. 분해와 재활용이 어려운 분해, 재활용, 플라스틱이 동물과 인간에게 해를 끼친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하면 구체적인 사례들 귀납 논증이라고 부르죠. 이런 논증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럼 처리 실태 볼까?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려운 까닭. 플라스틱 종류가 다양해서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이물질, 세척되지 않고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아 재활용을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자,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럼 결국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안 되면 자, 태우거나 묻어요. 근데 수거가 되지 않은 것은 또 어때? 막 여기저기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 엘버트로스,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킨 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죠? 영양실조. 자, 붉은 바다 거북도 쓰레기를 먹고 영양을 흡수하지 못했고요. 또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껍질이 약한 알을 낳거나 죽습니다. 뱃머리 돌고래도 역시 다른 먹이를 못 먹고 죽었고요. 인간, 관광산업, 그리고 혹은 선박의 운행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인간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 자, 근거들을 쭉 들었고 이제 결론에서 뭐 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요약, 종합하면서 주장 강조해야 되겠지. 자, 봅시다.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자,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서 막 쓰레기로 만들어서 버리고 있어.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단정적 표현. 자, 지금 모든 플라스틱은 다 썩지 않고 있어. 자, 그래서 뭐하게? 경각심을 높여줄 거야. 단정적 표현 혹은 단정적인 진술로 경각심을 높여줄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서리법. 자, 서리법을 사용해서 반성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안 되죠. 라고 대답하게 만들어 서리법이야. 반성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자,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 여기가 주장. 자, 그럼 글쓴이의 주장이 나왔어요. 주장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주장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라고 본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자, 타당하지 않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이따가 학습활동에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네모 넣어볼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특히 뭐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선택하지 말자. 일회용 플라스틱.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습활동으로 가볼까? 자, 글에 나타난 정보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자, 플라스틱이 쓰이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플라스틱이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까닭, 이거 장점이었죠?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도 쉽고 다양한 빛깔로 만들 수도 있고 절연성이 뛰어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돼. 오래 걸려요. 그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되잖아. 왜 재활용이 어려울까? 종류가 많아서 재질별로 선별하기도 어렵고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고 또 재활용을 하더라도 원래 제품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피해를 준 사례 세 가지 있었죠? 엘버트로스, 붉은 바다 거북, 뱃머리, 돌고래. 자, 우리 네모에는 먹이 넣어주시고 자, 세 가지 사례 나왔고요. 또 동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 인간이 받은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 2번. 다음 단계에 따라 이 글에 사용된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보자. 자, 그것이 소탐대시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자, 그것이 뭐예요? 바로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것. 소탐대시는 무슨 뜻?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 그러면 뭘 잃을까? 피해받은 걸 정리해보면 알겠지? 바로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요. 관광산업에 피해를 줬고요. 선박의 안전을 위협했고요. 또 우리의 건강까지 해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잃게 되는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이거 별표, 이거 서술형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소탐대실 이 뜻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는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행태를, 큰 것을 잃으면
환경이 오염되고 동물과 사람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돼. 글쓴이는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 주로 플라스틱의 장점을 이야기했지만 뒷부분에서부터는 주로 플라스틱이 주는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편하게 쓰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과 글 속의 정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배경 지식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주장하는 게 체계적이기 때문에 구성 단계 꼭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도 학생들이 잘 안 해. 자, 우리 서론에서는요, 플라스틱 시대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해도 될까? 자, 문제 제기했어요.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수거된 건 태우거나 매립되고요. 수거되지 않은 애들은 바다 같은 데로 흘러가요. 자, 동물에게 폐를 끼친 사례 엘버트로스 있었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뱃머리 돌고래도 있었고, 바다거북 있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관광 혹은 선박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건강, 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뭐하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주장의 타당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타당하다라고 본다면 플라스틱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니까 줄여야죠.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아서 오염시키니까 줄여야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어요. 좀 플라스틱 있는 거 안 쓸 수 있어. 타당하네. 자, 타당하지 않다면 플라스틱을 만들어준 물건이 너무 많아. 내가 플라스틱을 빼고 고르려면 쉽지가 않아. 혹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을 찾기가 어렵고요. 혹은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지금 줄인다 해도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근거, 오지선다 문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근거까지 잘 봐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는 뭐 했다? 바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단어가 모른다.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다. 중심생각, 주제나 중심생각 모르겠다. 그리고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모르겠다. 이때 뭐 해라?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 여기 16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주세요.